저희가 전통 가구라 하면 일본 가구를 말하는 거지 왕실 가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실 가구가 그만큼 좀 특수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특수한 가구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고, 흔히 만들거나 보거나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아닌 거죠. 왕실 가구 제작하면서 더불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장인의 어떤 혼과 얼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상당히 정신적으로 많이 어떤 집약된 어떤 솜씨도 그러려니와 어떤 그 만들고자 하는 정신 자세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재현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어렵고 좀 부담이 되고 그런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문 영역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협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하는 사람은 칠이 전문가가 동원이 되고, 그다음에 뭐 목은 또 목이 동원이 되고, 장성은 장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각기 전문 분야가 동원이 돼서 만든 것은 상당히 고급, 고퀄리티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이번에 재현집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가 맞다고 싶고요. 어떤 형의 어떤 솜씨의 어떤 기술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 속에는 어떤 생활 문화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사상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리 목공의 안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공은 자아의 표현이고 정신이고 사상이고 문화다. 일반적으로 가구를 제작할 때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기능, 편안함을 늘 추구하면서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전 프로젝트 궁궐 가구는 그 형식이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섬세함, 세련됨 등등이 다 어떤 권위로 이어져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궁궐에서 일하던 소목장 선배님들에 대한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분들도 저처럼 부담스럽게 책임감 가지고 일하셨을 거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작하는 마당에서 실측도 했었지만 실제 당시에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조작됐으며 어떤 환경에 썼는지에 대한 실감이 좀 있었다면 제작하는데 훨씬 더 디테일을 살린다든지 기능적으로 제가 더 많은 상상을 하면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목재는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생명이 있던 나무였지 않습니까? 원래 생명을 가졌던 나무가 이제 목재라는 재료가 된 것이니까, 가구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가졌던 생명을 가구라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작업합니다. 일반 가구와 달리 좀 더 디테일과 장인 정신의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장식성이 많고, 그리고 복잡한 세부 사항과 그리고 디자인이 깃들여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왕실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술과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은 작업이 좀 세심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치수 그리고 모양, 형태 이런 거 잡는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완성도 높은 작품이 탄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했을 때 그 단단한 거를 그냥 섬유처럼 아주 물른 재료처럼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희열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정복감을 느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것 같고 입사란 저에게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궁궐의 이제 복원 작업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재현품이라는 거는 복원할 때 실측하고 계속 그대로 재현하는 게 굉장히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평소에 계속 많이 해보던 거라 부담감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요. 보시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니까 거기서 조금은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복원 사업하는 거는 옛날 그대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다가 보면은 새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 유물에 유사하게 보여야 되니까 그게 조금은 어렵죠. 이제 재질이 오래 갈 수 있게끔 오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재료도 비싸고 뭐 하다가 또 작업하는 게 조금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지 않을 뿐이지 역시 오칠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은 더욱이 좋은 재료로 인정을 받는 거지.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은 이제 어떤 가구에다 오칠을 하고 또는 어떤 공예품에 나전을 놔서 오칠 장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이번 궁중 오칠을 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생각과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에 이제 모실을 바르고 오칠을 하고 최대한 그 과정을 찾아서 해보자라고 노력을 했던 것이 어떤 특이점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작품이지만 이 시대의 장인이 또 어떻게 해왔냐 하는 내 작업의 어떤 뒷모습, 그것이 이제 몇백 년 후에 비춰질 때의 그 작품의 보존과 그 가치,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목장 선생님이 정말 그 온갖 본인이 갖고 계시던 기능과 어떤 모든 열정을 그 작품에 쏟아서 완성되어 온 모습이 눈에 보였거든요. 협업을 안 하고 내 자신이 했을 때 과연 이런 아름다운 백골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협업의 중요성, 그런 것이 상당히 제 가슴속에 와 닿았고, 사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대의 선물인 천연 오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고 또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제가 그 작업을 하다가 보면 그 사대부에서 쓰여지는 다회와 왕가에서 쓰여지는 다회의 차이점을 이제 여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궁궐에서는 금사를 주로 많이 사용했고 섬세하면서도 난이도가 높고 추의 개수도 많은 그런 작품들을 왕가에서는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꼭 하고 싶다. 이런 욕망으로 하다 보면 내가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겠고 또 이 기회를 삼아서 후학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큰 마음을 갖고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물 실측은 했지만 유물을 옆에다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을 세분화해서 찢어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두께 조정도 해보고 이렇게 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과 아니면은 전문성에 대한 빛이 나기 하면서 저도 역시 그것에 이제 어우러지는 어떤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다회란 여지껏 살아온 것에 대한 저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제가 살아가야 할 운명적인 그 다회의 제작 기법,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부분이 후학들에게 이 기법을 전수 전달하고 또한 그 유물을 복원하면서 우리의 국격인 다회가 맥을 이어가는 것이 제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자 소망입니다.